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또는 35만원 정도 지원금을 지급하자,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것이 과연 지급될 것이냐,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방향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일단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시작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지급된다면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올해 말까지는 전부 소비하도록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된 지원금 집행 규모 약 13조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재원이 없다. 그래서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국채 발행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정부에서 이 법안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인데요, 이렇게 국회로 다시 심의해달라 돌려보내는 제2요구권을 사용한다면 이 법안은 거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정부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방안들도 내놓았고요. 야당도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자라는 형태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지점이 전국민 소득기준 80% 이하만 지급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만약 전국민 중에서 80%까지 주게 된다면 누구까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선별 지원을 하겠다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으로 지원받았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각나실 겁니다. 이때 한 사람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것이 소득 하위 80%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어떤 사람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놓고 소득 하위 80%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나는 못 받겠다 생각한 분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 이것이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100%가 되는 겁니다. 이 100%를 숫자에서 헷갈린 건데요. 실제 계산해보면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 되는 사람들, 이분들이 소득 80%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실제 소득 기준은 무엇인지 헷갈리면서 혼란이 발생했던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내용은 아예 잊어버리시고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득 하위 70%, 80%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나는 이번에 결정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 기준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금융소득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연금소득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도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 건강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 한번 보시면 날짜가 일단 먼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때는 2021년 6월에 부과했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를 발표했는데요.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7만원,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20만원, 지역가입자는 21만원까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혼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혼합가구라면 20만원 기준을 정했고요.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혼합
26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는 직장 31만 원, 지역 35만 원, 혼합 33만 원까지가 기준이었습니다. 5인 가구 이후부터도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 따져보시고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이 기준 지금 현재 2024년 만약에 준다고 결정된다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구 구성 기준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민등록과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주소가 다르면서도 하나의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내가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지원금에 대한 가구 구성 기준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잡한 내용이지만 발표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금을 준다면 현금으로 줄 것이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줄 것이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현금화시킬 수 없도록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세세하게 다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발표되었던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지원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앞에 있는 내용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쭉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지원하냐 유형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이런 분들 갑자기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없어서 돈줄이 막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지금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 8천억 대환대출 그러니까 금리 갈아탈 수 있도록 10조 6천억 만기 연장 62조입니다.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도 10조 2천억 지원해주겠다라는 공급 계획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면 더 추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소상공인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고 한다.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에 대한 정책도 지원해주겠다. 플랫폼 기업이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드리겠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접고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업종 전환 이런 분들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폐업할 때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다. 재창업을 하시거나 이제는 창업하지 않겠다. 차라리 취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지원해 주겠다.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재기지원 사업 이렇게 정책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일단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